개인적이지만 우리 선거 후보자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선거 운동에 막 들판을 달리고 싶은 사자인데 지금 들판이 다 닫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또 후보자의 배우자도 선거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저희 집 사람이 간호사거든요. 의령병원의 응급실의 수간호사인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맞이해서 지금 비상총력 대기가 돼버려가지고 후보자의 배우자 선거 운동에 지금 투입이 못 되고 선거운동에 당장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호복에 완전 전면 마스크, 그걸 다 쓰고 이렇게 진료하고 나름 소독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저도 이게 선거운동 하면서 내가 감염을 시켜서는 안 되고 감염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마스크 끼고 하고 있는데 집에 들어가서 마스크 끼고 있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집에 있으면 니하고 같이 자도 되나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원래 저희들은 그냥 단순한 노사모 회원일 뿐이었습니다. 2002년도에 제가 사법고시 합격하고 연수원 2년 차에 그냥 실무 수습 받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들불처럼 이렇게 민주당 경선에서 떴지 않습니까? 떨어져도 또 붙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노사모로 동참하고 있다가 개혁국민정당, 개혁당, 그때 제가 이제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를 하고 저는 고향에서 바로 이제 변호사를 하기로 이미 마음먹은 사람이라서 이제 고향 내려오려고 생각하는 그때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이 선거를 좀 돕고 싶은데 누구를 찾아가야 되나 싶어가지고 검색을 했습니다. 검색을 하니까 그 당시 김두관 전남의 군수, 그분이 경남여기 선대본부장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주소처와 찾아가가지고 내가 여기 내년에 여기서 변호사 할 사람인데 난 노사모 회원인데 뭐라도 좀 돕고 싶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김두관 전 군수가 제가 사는 데가 해운구니까 해운구 개혁당 그때 창립대회 때 저를 데리고 와 주셔가지고 그때서부터 제가 이제 거기 국민참여운동본부 경남 선거 그쪽에 일을 하게 됐고 전체 판에서는 여당 핵심부나 이 동네에 걱정하시는 정권 중앙부에서는 판단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좀 앞으로 키워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저는 정치가 우리 삶을 바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되고 노무현 대통령 되고 문재인 대통령 되면서 바뀌는 변화를 봤잖아요. 그전에는 입도 뻥끗 못하던 우리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고 또 사실 미국과 비교해봐도 이번 코로나 검사비만 봐도 우리가 건보 체계가 잘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진보적 정권들이 있으면서 삶의 질이 좀 나아지는 거잖아요. 좋을 때만 출마하면 그거는 뭐 그 이익자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어쨌든 출마가 그 시기가 왔을 땐 출마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냥 삶을 바꾸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그냥 정치 운동이라고 생각을 저는 좀 해왔고 운동 중에 좀 넘보다 좀 더 앞서가 있다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직업이 변호사이다 보니까 또 선거에 나가서 좀 이름이 알려져서 사람들이 좀 더 저를 알아봐 주는 것도 있고 또 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내가 몇 번 선거를 나와도 좀 버틸 수도 있었던 것도 있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옛날처럼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정당이 아니라는 측면에서도 저는 굉장히 상전벽해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 지역구에 가보면 여당의 지구당 위원장이라서 소개도 먼저 시켜주거든요. 그런 정치의 혜택의 변화도 좀 있고 그다음에 유권자들 역시 이제 예전처럼 막 한나라당이다 무슨 새누리당이다 뭐 보수당이다 해서 다 찍고 그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있게 된 그 힘의 원천은 사실 노무현 대통령님이 뿌린 씨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생각해보면 그때 청와대 저를 법무행정관으로 발탁을 시켜준 것은 이런 어려운 때에 다시 한번 새롭게 이어갈 어떤 대를 잇는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가졌고 2006년도, 7년도에 청와대 법무행정관 근무할 때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재인 실장님이었는데 그분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셨고 그때 당시에 대통령 연설비서관이 지금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되셨고 그때 민원비서관이 지금 허성무 창원시장님이 되셨거든요. 그때 민정수석은 전해철 국회의원님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함께 비서실에 일할 때 십몇 년 뒤에 니는 대통령, 니는 도시장 이렇게 하자고 우리 약속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대통령께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기회를 부여받아야 이 기회를 갖고 다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정신하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그것이 지금 씨로 엄청나게 저는 뿌려졌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아직까지 정치 현업에는 있지만 현 그 무대에 등단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등단에 마침표가 되면 우리 지역만 놓고 봐도 대통령 계실 때, 도지사 있을 때, 시장님 계실 때 국회의원 다리만 연결해 준다면 저희 지역만 놓고 보면 좀 낙후된 이 지역이 좀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강력하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이 이제 그 홍준표 도지사 때 폐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공적 기능을 갖춘 공공의료원은 사실 마산 의료원이 이제 대체하게 돼 버렸잖아요. 진주 지역의 어떤 공공의료와 관련된 그 부분이 진주의료는 커버를 못하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폐쇄됐던 것에 대해서 만시지탄 또는 우리가 더 성이남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거죠. 사실 의료는 시간의 문제 그리고 시설의 문제, 이윤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진주, 산청, 거창, 함양, 그다음에 남해까지 약 한 100만 명 가까운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것이 지금은 마산 의료원으로 오거든요. 그만큼 거리 이동에 그 제한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결국은 진주 의료원이 이제 이윤의 문제로만 놓고 보고 또 효율성 문제로만 놓고 봤는데 결국은 이 공공성에 대해서 심각한 폐해를 초래했잖아요. 우리가 메르스, 그 앞에 사스 놓고 보면 앞으로 또 다른 거 오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현대 도시 사회 또 대량 어떤 뭐 축산의 시대 이런 데 놓고 보면은 전염병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공공 의료를 갖춰야 되는데 그때 폐쇄했던 것이 너무 사실은 그때 우리 허성무 지금 시장님이 허성무 민주당 도당위원장님일 때 제가 민주당 해운구 지역위원장일 때 우리가 그 폐쇄하는데 밤샘 투쟁하면서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어서 안 됐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좀 확실하게 묻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다가올 거를 대비해서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된다라는 그 논의를 이어가자는 것이고 특별히 저희 지역구의 윤한웅 지금 현 국회의원이 그 당시에 부지사로 어떻게 보면 이 진주의료를 폐쇄하는 데 있어서 앞장을 섰던 분이니까 책임을 묻고 다시 대책을 같이 한번 머리 맞대보자. 오히려 강력하게 요구하자. 그런 입장입니다. 최근에 그 김경수 도지사님하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지금 이제 전문가 그 위원회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저도 국회의원이 된다면 뭐 됐겠지만 되어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법제 지원에 저는 뭐 당연히 애를 쓸 생각이고 지역적으로 진주가 우리 놓고 보면 서부 KTX가 예타 면제 받을 정도로 균형 발전에 대한 욕구 또 배려 국가적 차원에서의 어떤 정책 방향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의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공공의료는 마산 지역에 있는 사람, 창원 지역에 있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진주 지역에 있는 분들도 거기서 비켜 연례되거나 또는 뭐 혜택에 있어서 비교적 차별이라기보다는 좀 덜 혜택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분산하는 것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고 공공의료 확충에 있어서 진주 의료원이 그 진주 지역에 다시 될지 어느 지역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옛날 잘 기능하던 걸 없앤 것에 대해서 다시 회복한다는 차원에서는 필요하고 도에서 하는 논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생각입니다. 아니 사실은 우리 이거는 좀 개인적이지만 우리 선거 후보자는 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저희는 굉장히 답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짜로 선거 운동에 막 들판을 달리고 싶은 사자인데 지금 들판이 다 닫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또 후보자의 배우자도 선거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저희 집 사람이 간호사거든요. 의령병원의 응급실의 수간호사인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맞이해서 지금 비상총력 대기가 돼버려가지고 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운동에 지금 투입이 못 되고 선별진료소에서 이렇게 의심 환자들 오면 보건소에 이송하고 또 검사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선거운동에 당장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 보면은 이렇게 방호복이라고 하죠. 방호복에 완전 전면 마스크, 그걸 다 쓰고 이렇게 진료하고 나름 소독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제가
저도 이게 선거운동하면서 내가 감염을 시켜서는 안 되고 감염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마스크 끼고 하고 있는데 집에 들어가서 마스크 끼고 있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집에 있으면 아이씨, 내 니하고 같이 자도 되나 이런 그 생각이 한 번씩 들 때가 있다고요. 근데 뭐 병원은 소독 관리를 잘 하겠지만 제 집사람이 그 간호사로서도 이 코로나 사태에 직면해가지고 환자들 돌보고 하는 데는 선거운동 못지않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에 저도 응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 92학번이거든요. 마산대 간호학과 92학번이고 95년도서부터 간호사를 쭉 했기 때문에 지금 2020년이 치면 약 한 중간에 이제 결혼하고 몇 년씩 진급 빼고 한 20년 이상을 했고 응급실에 계속 있었거든요. 응급실에 수 간호사로 있고 다만 이제 후보자의 배우자가 되다 보니까 제가 선거를 4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간호사 잘 일하다가도 선거 때 되면 예비후보 기간이 120일이면 120일 다는 아니더라도 몇 달 전에 그만둬야 되거든요. 이 경력 단절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미안하기도 하고 만약에 한 근무지에 계속 있었다면 그 관리자급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본인은 또 현장을 좋아하니까 항상 응급실을 선호하거든요. 응급실에 막 위험에 실려온 그분들을 바로 급하게 응급 치료해서 좀 이렇게 개선되게 나가 그런 모습에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이번 코로나 전국에 있어서도 어쨌든 선별진료 요원으로 또 선발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자발적으로 또 헌신하고 하는 모습도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역마다 그 응급실 지정 병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령 같은 경우는 저희 집사람이 의령병원에 응급실에 근무하고 있는데 의령은 인구가 3만 명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코로나든 사스든 뭐든 간에 아프면 일단 외래 진료해가지고는 세월 한참 기다리기 때문에 안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응급실로 오거든요. 응급실로 올 때 환자 만약에 확진자나 의심자가 왔을 때 무한 전파되면 안 되기 때문에 선별 진료소를 두게 되거든요. 그 지역을 담당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없어서는 안 될 곳으로 지정돼 있고 선별 진료소에서 이제 진료를 해서 보건소로 이제 확진 의심자를 보내기도 하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책임을 맡고 일을 하고 있고 방호복을 완전히 다 쓰고 있어서 눈밀이 아니구나 저는 옆에서 봤습니다. 저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뼛속부터 마산 사람이죠. 마산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이제 진학한 뒤로 사법고시 합격해서 다시 내려오면서부터 여기에서 계속 변호사 일을 하고 선거만 여기서 4번 나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동네의 흥망성쇠를 저는 지켜봤죠. 어릴 때 수출 자유지역에 그 많은 근로자들이 그러면서 이제 창동 오동동에 엄청나게 사는 사람만을 그때도 봐왔고 그러면서 점차 공장이 하나 둘씩 떠나가고 인구가 줄면서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그것도 봤고 또 정치적으로 한 곳 한 세력들이 계속 있으면서 주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천만 바라보는 정치의 왜곡된 비뚤어진 형태도 저는 목격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또 민주화 세력으로 정권이 바뀌기를 2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바뀔 때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도 좀 옆에서 봐왔고 또 이제 제가 여기서 정치에 계속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의 낙후된 모습을 보고 나는 이런 방향으로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좀 뭘 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도 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역민으로서 되게 안타까운 거는 우리 일반이 다 느끼는 걸 텐데 우리는 지방 소멸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모든 인재와 자원이 서울 수도권 다 빨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우수한 학생들이 이미 중학교 때부터 벌써 다른 곳으로 가고 또 고등학교 졸업하면 좋은 대학으로 뭐 서울 수도권 쪽으로 갔다가 안 돌아와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는 그렇지 않아도 생산 기반이나 어떤 자립 기반이 낮은 데다가 키우는 인재들을 외부로 보내서 못 돌아오게 하니까 인재가 없으면 또 발전도 더디니까 악순환이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 인재를 뺏기지 않거나 또는 가서 선진문물을 배운 인재를 다시 유치할 수 있는 틀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김경수 지사께서 서부 KTX를 진주, 사천, 진주 그리고 거제를 향하는 그런
서부 KTX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마산이 좀 큰 도시였는데 창원 통합되면서 오히려 좀 처진 느낌이 있는 이 마산이 다시금 철도 물류의 중심으로 기회를 잡고, 그 잡은 터에 여기에 좀 뭐랄까 외지 사람들이 그 마산을 야도다, 야당의 도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좀 부끄러워요. 지금의 이 야당의 모습 가지고 야도로 한다면 난 부끄러워서 정말 야당 도시 안 하고 싶고, 굳이 우리가 여당의 무슨 여당 도시다라고 얘기를 한다기보다 원래 야도라고 생각했던 것은 불의에 한거하고 군부 독재에 한거하고 뭐랄까 기득권의 그냥 전리품처럼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야당 도시인데, 지금은 그저 그냥 지역에 터잡고 그냥 발목 잡고 대대로 해먹는 사람들이 그냥 더 가는 데에 있어서 마치 그것이 그냥 단순히 여당이 아닌 야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야도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동의 안 되고요. 여당 도시 소리를 차라리 들을지언정 누가 더 서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누가 더 그래도 좀 힘없는 자와 약자에게 좀 더 배려하는가를 봐야 된다고 봐요. 우리 동네 주민들이 그런 거 보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막 가짜 뉴스에 현혹됐는지 아니면 그냥 현재 먹고 살기가 팍팍해서 그런지 그냥 무조건 싫다 이러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저 같은 사람들이 그 일선에 나서서 그렇지 않다. 우리가 예전에 야당 도시를 생각해 본다면 정말 그 억압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고 불의의 한간 그 정신을 놓고 본다면 지금 이 미래통합당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강변하고 싶어요. 그렇죠. 예. 저희 마산이 놓고 보면 야당 도시긴 한데 지역이 갖고 있는 특유의 텃세라기보다는 이게 지역이 갖고 있는 그 자체만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서울에서 돈 잘 번다고, 서울에서 잘 나간다고 그런 사람을 막 뽑아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시대는 또 달라져가지고 단순히 보수당 쪽이라고만 해서 뽑아주는 것도 아닌데, 지역에서 꾸준히 그래도 문을 두드리고 또 도전하고 또 적당한 때에 능력도 좀 갖추고 있고 경험도 갖추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발전의 이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대통령 있고 도의사 있고 시장이 있을 때 지금은 여야가 문제가 아니고 진보와 보수의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 지역을 함께 고민한다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번에는 마산만 생각하면 사실 하기남 저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제가 된다는 것은 하기남 혼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와 시장이라는 저희 작은 형님, 큰 형님이 함께 원팀이 돼가지고 우리 지역을 밀어줄 수 있는 이 기회가 왔다는 뜻인데, 이 기회를 놓치면 오히려 제 자신부터 후회가 될 것 같고, 만약에 제가 안 된다면 이 발전의 기회를 가져올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왠지 죄책감 같은 게 들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다른 주민들도 이 더불어민주당이 혹시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그 썩남은 제가 이해하고 오히려 더 바른 소리를 전할 테니까 이 발전의 기회 왔을 때 저 같은 사람은 들어 써주는 것이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이 결국 이룬다는 것을 입신양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주변에 얘기할 때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한 길만 가면 뭔가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조그만 의미도 가질 수가 있고, 또 기회가 왔을 때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하긴 한번 꼭 한번 좀 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